즐거운 수학생활 장아찌입니다. 지금 이제 등비시설의 활용 두 번째 시간 원리합계라는 것을 공부하겠어요. 등비시설이 어떻게 활용되느냐 그런 건데 저번 시간처럼 도형의 활용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원리합계라고 해서 은행에 이제 이자 계산하는 거. 은행에 우리가 이제 저금을 하잖아요. 은행에 저축을 하게 되면은 거기서 은행에서 이제 이자 같은 걸 지급해 줘야 되는데 그 이자 같은 거 계산할 때 사용한다 그런 거예요. 이것은 원리합계라는 내용은 뭐 꼭 은행 이자 계산 그뿐이 아니라 우리가 뭐 자동차를 사고 할부금을 낸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돈 계산하는 거라서 돈에 관련된 계산, 이자 계산 관련된 모든 것은 다 원리합계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공부하는 내용이에요. 실제로 원리합계가 어떻게 계산되는가, 우리가 은행에 저축했을 때 돈 계산이 어떻게 되는가, 이제 그 과정을 좀 보는 과정입니다. 자, 원리합계라는 뜻. 자, 원리합계의 뜻은 뭐냐? 원금과 이자. 원리할 때 리는 이자를 말해요. 이자. 원은 원금을 말하고, 원금하고 이자 합계 그 말이야. 원금과 이자를 더한 금액을 원리합계라고 한다. 총 금액 그 말이죠. 이자까지. 그 다음에 원리합계 계산 방법. 자, 원금 A1을 연이율 R로 N년간 예금했을 때 원리합계에서는 다음과 같다.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있어요. 자, 원금 A1이 있는데 연이율 R이라는 이율은 이제 이자의 비율 그 말이에요. 이율이 이자 비율 R로 그 말이야. 그래서 이제 R은 소수입니다. 어떤 소수, 뭐 분수라고 해도 상관없고요. 아무튼 R로 N년간 예금했을 때 원리합계 원금과 이자 총합계에서는 다음과 같다. 자, 다음에서 이제 보도록 하겠어요. 자, 먼저 달리법. 자, 원리합계의 기본 내용인데 달리법하고 복리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근데 달리법은 뭐냐? 간단한 이자 계산법, 단순한 이자 계산법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복리법은 좀 복잡한 계산이고 복리, 중복된 금리, 중복된 이자 뭐 그런 뜻이 들어있어요. 어떤 복리법하고 달리법의 이자 계산이 있는데 그게 뭔가 오늘 좀 배우기로 하고 이제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를 더하는 방법을 달리법이라고 한다.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를 붙여주는 방법에 그래서 원리합계는 이제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무엇이냐 좀 이따 보기로 하고 어쨌든 이건 이제 등차수열 개념이고요. 복리법 일정한 기간마다 이자를 원금에 더해서 그 금액을 다시 다음 기간에 원금으로 하여 계산하는 방법. 그래서 원리합계는 이거다 이렇게 써놨는데 이렇게 써놓으면 뭔 말인지 잘 알 수가 없죠. 이것은 이제 어떤 A, R의 N제곱 막 이런 모양이라서 무슨 등비수열 형태죠. 등비수열 형태다. 걔는 등차수열 형태다 그 말이에요. 자, 달리법하고 복리법이 무엇인가? 이제 선생님 가장 알기 쉽게 간단한 예를 통해서 알려줄게요. 자, 우리가 A1 그러는데 우리가 A1은 이제 100만 원이라고 해봐요. 자, 100만 원을 은행에 저축했을 때 그 말이야. 자, 저축했을 때 뭐 1년 후, 2년 후, 3년 후 이제 연 단위로 1년 단위로 생각한다면 물론 1개월 후, 2개월 후, 3개월 후 월 단위로 한 달 단위로 생각해도 상관없어요. 내용은 똑같고. 자, 일단 연 단위라고 했을 때 뭐 A1은 이제 100만 원을 이제 저축을 했어. 저축을 했을 때 그 말이야. 자, 저축했을 때 1년 후, 2년 후, 3년 후. 자, 이때 이제 원금이랑 이자를 좀 알아보자 그 말이야. 자, 근데 이제 달리법하고 복리법 이야기인데 먼저 이제 달리법하고 이제 복리법 이야기입니다. 자, 달리 계산하고 복리 계산 이야기인데 원금이 100만 원이 있을 때 그리고 이제 이율. 자, 이율인데 이율은 이제 원금 100만 원에 이제 이율은 뭐 예를 들어서 10%라 합시다. 이율 10%. 자, 10%는 다른 말로 소수는 0.1 그 말이죠. 0.1의 이율로 그 말이야. 0.1의 이율로 이자를 준다. 맞죠? 1년에 0.1의 이자를 주는 어떤 그런 비율로 만약에 이자 계산을 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그 말이야. 자, 그러면 1년 후 내 돈은 무엇이냐? 저축해서 100만 원 저축해서 1년 지났어요. 그럼 이제 만 원이란 말을 생각하고 100만 가지고 이야기합시다. 100만 가지고. 자, 단위 생각하고. 자, 그럼 1년 후 내 돈은 뭐냐 그러면 달리법이라는 것은 일단 100만 원에다가 더하기 이자를 붙여주는 거야. 이자. 근데 이자가 100만 원에 10%야. 자, 10%는 10만 원인가 하죠. 100만 원에 10%가 10만 원 더 주는 거야. 즉 합계해서 110만 원을 주게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럼 2년 후는 얼마 주는 거냐 그 말이야. 자, 달리법이라는 것은 간단한 이자 계산, 단순한 이자 계산이라서 2년 후에는 원래 100만 원에다가 이자가
2년 덱스니까 10만원씩 2번 주는 거예요. 10만원씩 2번 이렇게. 그래서 20만원에서 120만원 주는 거예요. 이렇게. 알겠죠? 자, 3년 후는 어떻게 주는 거냐. 원금 100만원에 더하기 이자가 3번 붙으니까 10만원씩 3번 그 말이에요. 그래서 130만원 준다 그 말. 그래서 처음에 1년 후에 110만원. 만약 1년 후에 내가 찾는다면 110만원. 2년 후에 찾는다면 120만원. 3년 후에 찾는다면 130만원. 그러니까 뭐야? 10만원씩 증가되지 계속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내가 받는 거야. 이것이 등차수열로 가고 있는 거지 지금. 그래서 달리법은 등차수열 개념의 어떤 돈의 흐름이야. 돈의 흐름이. 뭐 이렇게 간다면 N년 후에는 뭐가 되느냐 그 말이야. N년 후. N년 후에는 원금에다가 더하기 10만원씩 N번 해주겠지. 10만원씩 N번. 요것이 바로 N년 후에 내 돈인 거지. 그래서 뭐 100 더하기 10N이라고 보면 되겠지. 요 녀석이 내 돈인 거야. 그래서 달리법은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 그 말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저런 녀석을 조금 다르게 이제 표현을 좀 바꿔 써주면, 자, 이 말을 여기 이제 100 더하기 10N이라는 표현인데 100 더하기 10N 이런 표현 말이지. 여기서 이제 100은 뭐예요? 원금이죠. 원금이. 원금을 처음에 A1이라고 했을 때 A1. 그 다음에 여기서 10이라는 건 뭐야? 10이라는 것은 원금 곱하기 이율이지. 이자인데 원금에다가 이율 곱한 거지. 즉 원금에다가 R 곱한 거. 그것이 이자인 거지. 원금 곱하기 이율. 그것이 이자 그 말이야. 이자에다가 N배 해서 주는 거니까 N 그 말이야. 그래서 요것이 바로 달리법의 합계예요. 합계. 요걸 A로 묶어서 보면은 1 더하기 Rn 이 모양이고, 이 녀석을 우리가 달리법의 S라고 한다. 합계라고 한다. 그 말이야. 달리법의 원리 합계는 이런 거다. 그 말이야. 그치? 식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야. 이런 건 이제 참고로 공부하는 것이라서 여러분 외우거나 뭐 그러진 않아도 상관없고, 아무튼 이런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달리법의 이자 계산이라서 결과가 저렇게 나타난다. 그 소리고. 그럼 복리법이란 건 뭐냐? 자, 복리법은 이런 거야. 자, 1년 후에 만약에 내가 돈을 찾는다. 역시 얘랑 똑같아요. 상황이. 100만원에 더하기 10만원 주는 거야. 그래서 이제 110만원 이렇게 주는 거야. 알겠지? 1년 후 상황은 똑같아. 자, 근데 2년 후의 상황은 뭐냐? 자, 복리법이란 것은 이제 방금 전에 1년 후에 요 녀석이 내 돈이 됐잖아요. 지금 1년 전에. 요 녀석을 원금으로 생각해 주는 거야. 얘를 원금으로. 아까는 뭐였어? 원금은 변함이 없는 거고 이자만 2배, 3배, 4배 이렇게 줬지. 아까는 이렇게 원금은 그대로인데 이자만 똑같은 액수씩 이렇게 증가시켜주는 거예요. 이런 것이 이제 달리법이고, 복리법은 요거 더한 것 자체, 요거 자체를 원금으로 생각해서 계산되는 거예요. 이거 자체를 원금으로. 그러니까 원금이 이제 복리법이라는 것은 요 돈이 다시 원금이 되고 그것의 10%만큼 주는 거니까 110만원이 원금이야. 그리고 거기다 더하기 110만원의 10%니까 뭐야? 110만원 10%. 110만원 곱하기 100분의 10. 요거니 계산하고 이제 보시면 그 말이야. 11만원이지. 110만원에다가 11만원 주는 거 그 말이야. 요렇게 준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합계가 얼마야? 121만원 되는 거야. 121만원이. 자, 아까는 틀리죠. 아까는 120만원인데 121만원이니까 좀 더 많아졌지. 왜냐면 더한 녀석 자체를 원금으로 하고 거기에 이자를 플러스 해준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이 원금이고 그것에 이자를 붙여주니까 아무래도 좀 더 늘어나겠지.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 말이야. 자, 그래서 이런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마찬가지야. 이 다음에는 뭐겠어요? 다시 121만원이 원금이야. 이제 이 녀석을 원금으로 해주는 거니까 121만원 더하기 그 말이야. 원금에다가 이것의 이자 10% 12만 1,000원이겠지. 121만원의 10%는 12만 1,000원 아니야? 이거 보태주니까 133만 1,000원 그 말이야. 133만 1,000원. 그러니까 아까랑 비해서 보세요. 아까는 130만원인데 133만원쯤 되지? 더 많잖아요. 복리 계산이 더 이자를 많이 주는 거구나 그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복리는 달리 계산은 주로 이제 옛날에 금융이 만약에 발달하기 전에, 은행 같은 게 많이 발달하기 전에, 상업이 발달하기 전에 옛날에는 이렇게 계산해 줬는데 이것이 좀 불합리하다 그 말이야. 왜냐면 살다 보면 막 물가도 올라가고 이러는데, 물가도 올라가는데 이자율이 고정돼 있거나 그러면 똑같이 10만원씩 추가해 주긴 하지만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실제로는 10만원보다 떨어지는 효과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그걸 보충하기 위해서 복리로 계산하는 방법이 생겼다 그 말이야. 이렇게 참고하시고, 어쨌든 복리 계산이 좀 더 유리하겠죠. 저금하는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런 게 계산이 이런 거예요. 식을 다시 정리하면 이 녀석은 우리가 원금을 A1이라고 합시다.
원금 A1. 그러면 1년 뒤에 X라는 것은 원금 더하기 A의 R 곱한 거, 요거예요. 요것이 이제 1년 뒤에 돈인 거지. 알겠죠? 요것이 1년 뒤에 돈입니다. 네, 요 녀석은 이제 정리하면 A 1 더하기 R이라고 해요. 요것이 1년 뒤에 내 돈이야. 찾을 돈. 근데 이제 2년 뒤에 돈은 뭐냐? 2년 뒤에 돈은 방금 요 녀석을 원금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A 1 더하기 R이라는 요 원금에다가 더하기. 이게 원금이야, 이제. 그리고 여기에 이 원금에 다시 R을 곱한 거, 이자. 여기다 R 곱한다, 이게 이자를 말해요. 이게 요게 이자인 건데, 요 녀석을 보태주는 거야. 원금 더하기 원금 곱하기 이율, 요게 이자입니다. 요것을 더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이 바로 이제 2년 후에 내 돈인 거지. 요것은 근데 A 1 더하기 R이 공통이니까 공통인수로 묶어서 쓰면 이것이 공통인수 아니야? 공통인수로 묶으면 이거 묶었으니까 1 남고 이거 묶었으니까 R이 남았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근데 여기가 마침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제곱이 된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2년 후야, 2년. 그러면 3년 후는 다시 이제 요 녀석이 원금인 거야. 그러니까 3년 후에 그 액수는 이렇게 되는 거지. 자, 3년 후는 얘가 원금이니까 이 녀석을 원금으로 하고 원금으로 해주고 이 원금에다가 더하기 이자를 보태주는 거야. 그 이자라는 것은 원금 곱하기 이율인 거니까 항상 원금 곱하기 이율이 그게 이자입니다. 그래서 요 녀석이니까 요 녀석이 바로 3년 후에 내 돈인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이제 A 1 더하기 R의 제곱이 공통인수니까 A 1 더하기 R의 제곱 이게 공통인수 그거 묶어나면 1 더하기 R인 거야. 다시 1 더하기 R 이 R이 남았으니까 결국 이렇게 돼서 뭐야, 여기가 똑같잖아요. 똑같으니까 3제곱으로 바꾸면 되겠지. 그래서 여기가 이제 3제곱이 되는 거다 이제 이런 소리. 그래서 이렇게 가는 1년 후 이거 2년 후는 여기가 제곱 3년 후는 여기가 3제곱. 이게 뭐야, 공비가 1 더하기 R씩 되는 어떤 등비설 모양이죠. 이런 식으로 간다고 말이야. 그래서 그것의 원리합계, 공리의 원리합계는 A 1 더하기 R의 N제곱 이런 형태다 그 말이야. 여기는 아까 N이 N제곱이 아니라 안에 곱해져 있잖아요. 여기서 밖에 N제곱이에요. 다른 거죠. 요게 더 큰 돈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원리합계가 되는 거다 이 말이야. 달리법의 원리합계, 복리법의 원리합계. 우리가 배우는 것은 지금 등비설이고 복리법 관련된 이런 원리합계를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겁니다. 실제 현대금융, 현대은행에서 이자 지급해주고 이런 것은 다 이런 원리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험료를 낸다, 보험을 든다 이런 거 다 마찬가지. 이자 계산하는 방법은 다 복리법으로 하는 겁니다. 이제 이자, 달리법, 복리법 단계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적금이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예금이라는 말이 있고 적금이라는 말이 있어요. 예금하고 적금. 우리가 예금, 적금이라는 구분부터 있는데 예금은 뭐고 적금은 뭐냐? 요새는 뭐 별로 좀 구분 잘 안 하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일단 적금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적금은 누적된다 그 말이야. 계속 일정한 기간마다 지금 돈을 넣었다. 한 달 뒤, 두 달 뒤, 세 달 뒤, 네 달 뒤 이렇게 매 한 달마다 돈을 넣거나 또는 매 1년마다 넣거나 이런 거. 일정한 기간마다 어떤 똑같은 금액을 넣는 거. 은행에 넣는 거. 이런 것을 적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금은 뭐냐? 예금은 일정한 기간마다 막 넣는 게 아니라 그냥 자유예금, 자유예금이라는 게 있는데 자유예금은 그냥 아무 때나 넣었다 뺐다 막 하는 거고 자유입출금이라 그러지. 자유롭게 넣었다 뺐다 내 마음대로 쓰고 저축했다가 뺐다가 하는 거 그런 게 자유예금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도 있고 그냥 장기간 예금 그냥 자주 빼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장기간 예금이라는 게 장기간 예금은 뭐냐면 돈을 은행에 갖다가 딱 넣어 돈을 은행에 넣어놓고 그냥 오랫동안 그냥 가만 놔두는 거야. 손 안 대고 물론 뺐어도 상관없지만 그냥 가만 놔두는 거야. 장기간 오랫동안 놔둔다 그 말은 뭔 소리냐면 돈이 많은 사람들 빌 게이츠처럼 돈이 많은 사람들은 은행에 자주 왔다 갔다 막 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큰 돈 은행에 맡겨놓고 우리 관리만 좀 해주세요 그러는 거야. 관리만 해주세요. 대신 이자는 받아야 되니까 이자는 다르라고 하고. 그래서 큰 돈을 맡겨놓고 그냥 가만 놔두면 은행에서 이자를 줘. 이자를. 그렇게 해서 이자만 버는 것도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좀 부자들은 그냥 그런 식으로 예금하는 거고 좀
조금 돈이 좀 적은 사람들은 그냥 모아야 되니까 티끌 모아 태산처럼 모아야 되니까 매달 조금씩 저축하는 거지. 이렇게 해서 돈을 모으는 거고. 돈을 저축하는 방법이 조금 다르죠. 이렇게 해서. 자, 이제 적금하고 예금은 이런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적금은 똑같은 기간에 한 번씩 계속 넣어주는 거고, 예금은 그냥 뭐 자유예금이라고 하면 자유롭게 넣었다 뺐다 하는 거고, 장기 예금이면 그냥 돈 넣어놓고 그냥 손 안 대고 놔두는 거고, 이런 겁니다. 이런 적금하는 방식이고. 그중에서 이제 적금에 대해서 보면, 적금은 다른 말로 적립예금이라 그래요. 계속 적립한다. 자, 근데 일정한 금액을 일정한 기간마다 적립하는 것으로, 기간은 초에 적립하는 것을 기수불, 기간은 말에 적립하는 것을 기말불이라고 하며 복리법으로 계산한다. 자, 적금의 이자 계산 방법은 복리법으로 계산해 주는 거다. 아까 이야기한 이런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런 것은 기수불, 기말불 막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은 이제 뭔가 좀 자세히 들어가서 보세요. 자, 일단 원리 합계라는 거. 자, 매 기간 A1씩 연이율 R로. 연이율은 1년당 이율입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공부용이니까 꼭 1년당 하는 게 아니라 뭐 매월, 적금이라는 게 보통 매월 넣잖아요. 그러면 매월 이율이 있는 겁니다. 매월, 매달 이자를 몇 프로 준다 뭐 이런 거. 그런 것이 이율이고, 아무튼 연이면 연, 월이면 월 이렇게 변형해서 쓰면 되겠고, 여기 공부용으로는 그냥 연 단위로 표현하는 거예요. 매 기간 A1씩 연이율 R로 N년간 예금했을 때 원리합계 S에는 다음과 같다. 기수불 원리합계, 기말불 원리합계하고 원리합계 공식을 써놨어요. 근데 공식을 굳이 외우거나 뭐 그럴 필요는 없고, 원리합계가 왜 이렇게 나왔나에 대해서 이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됩니다. 근데 기수불, 기말불. 기수불은 기간의 처음부터 넣는다 그 말이고, 기말불은 기간의 말에 넣는다 그 말이야. 처음부터 넣는다, 한 달 지나서 넣는다, 뭐 1년 지나서 넣는다, 뭐 이런 표현입니다. 자, 이런 게 이제 뭔가 보도록 합시다. 자, 원리합계 이야기인데, 일단 처음에 여기가 지금 현재야, 현재. 알죠? 현재에서 이제 쭉 이제 뭐 1년 뒤, 2년 뒤 쭉 계산할 겁니다. 여기서 이제 쭉 이렇게 간다 갑시다. 시간이 흘러가고 있어. 시간이 흘러가는데, 여기가 이제 뭐 여기 이제 연단이니까 1년 후라고 합시다. 1년 후. 네, 또 가서 2년 후가 있어요. 또 가서 이제 3년 후가 있어.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 이제 마지막에 N년 후도 있겠죠. 1년 후, 2년 후, 3년 후 쭉 가서 이제 마지막에 뭐 N년 후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자, 이럴 때 그 말이야. 여기도 이제 N-1년 후가 또 있겠지. 이렇게. 자, 이런 어떤 기간에 시간의 흐름이 있다 했을 때 그 말이야. 시간의 흐름이 이렇게 쭉 있다 했을 때 자, 이제 원리학계 하는 게 뭔가 봅시다. 돈이 은행에서 어떻게 이자 계산되는가 그런 이야기인데, 이번에 이제 기수불 그랬으니까, 기수불은 기수불 현재 여기에서부터 돈을 넣는다 그 말이야. 자, 은행에 일정한 금액을 은행에 넣어준다 그 말이야. 은행에 저축한다. 알겠죠? 자, 은행에 A1을 저축할 거야. 매달. 자, 매년. 자, 지금 현재 A1을 은행에 넣었어요. 근데 1년 지나서도 또 은행에 넣을 거야. 또 1년 지나서도 은행에 넣어줄 거고, 똑같은 금액을. 이런 걸 적금이라고 그러죠. 적립이. 어쨌든 계속 이렇게 A1이 간다는 거야. A1씩이. 근데 N년 간다. N년 간다인데, 여기서는 이제 N년 후인데, N이라는 것을 알기 쉽게 그냥 10년이라고 합시다. 10년이. 10년. 여기 이제 9년 후가 되겠지. 이제. 자, 문자로 하면 좀 말이 어려우니까 얘를 9년 후 10년 후라고 써봐요. 자, 그런데 이제 10년 동안 예금한다고 그래요. 10년 동안이 N 대신에 10을 넣습니다. 자, 10년 동안 예금할 건데, 연 이율은 R로 한다. 자, R은 이제 이율인데, R은 이제 정합시다. 자, A는 그냥 원금이고요. A는 원금이고, A1씩 넣는다. 이런 소리고. R은 이율인데, 얘는 이율인데, 그 이율은 뭐 예를 들어서 0.1이라고 합시다. 10%라고 합시다. 그냥. 편의상 0.1. 0.1은 좀 너무 10%라 좀 높은가요? 높으면 0.05 정도로 합시다. 0.05. 자, 이율이 0.05야. 05. 자, 0.05라는 것은 5% 그 말이야. 1년에 5% 이자를 준다. 그런 뜻입니다. 자, 소수 알죠? 이거 100분의 5죠. 100분의 5니까 5%가 되는 겁니다. 아무튼 5% 이자를 1년 동안에 5%를 준다. 이렇게 말했을 때 10년 동안 예금을 한다. 10년 동안 예금한다 그러면, 만약에 기수불 그러면, 기수불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서부터 넣는 거야. 지금 현재부터. 기말불은
여기서부터 넣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넣는 거. 자, 여기서부터가 기수불 그 말이에요. 기수불이. 여기는 기말 그 말이에요. 기말불은 지금 현재부터 넣는 게 아니라 1년 뒤부터 넣는 거 또는 한 달 뒤부터 넣는 거 그 말이에요. 달로 바꾸면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넣는 걸 말이에요. 이렇게 기말불이 이렇게 쭉 가는 거. 그리고 10번이다 그러면 자 횟수를 보세요. 1년 후라고 써진 게 여기 1년 후라고 써진 게 두 번째잖아요. 기수불 같은 경우에 이게 두 번째야. 2년 후가 세 번째야. 그러면 기수불은 여기가 첫 번째이기 때문에 일자가 써지면 두 번째, 이자가 쓰면 세 번째야. 그러니까 10년 동안 10번 넣는다 그 말이야. 10번 넣는다는 것은 여기에서 끝나는 거지. 여기에서 넣는 거 아니죠. 여기가 지금 10번째야, 10번째. 그러니까 기수불은 이렇게 넣는 거 그 말이야. 지금부터 넣는 거. 쉽게 말하면. 기말불은 지금 넣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10번인 거야. 이게 여기는 여기까지 오는 거지. 요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한 기간 차이가 있는 거야. 밀리는 거예요. 기수불은 지금 현재부터, 기말불은 한 기간 뒤에부터. 그러니까 한 기간이 뒤로 밀리는 거지. 왜냐하면 똑같은 횟수니까. 그렇지? 10년이다 그러면 10번 넣는 거라서 10번씩 하면 이것이 10번이고 얘는 얘가 10번이에요. 이게 기수불하고 기말불의 차이는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정도 차이인 겁니다. 그 차이가 아니에요. 그러면 기수불은 뭐고 기말불은 뭐냐? 쉽게 말하면 이런 거야. 기수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저금을 하는데 저금이라는 게 이제 은행에 돈을 넣잖아요. 근데 지금 당장 바로 딱 넣고 시작할 수 있는 거지. 지금 내 돈이니까 내 돈을 위해서 넣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바로 그냥 첫 달 딱 적금 드는 거야. 지금 당장 얼마 딱 드는 거야. 1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그래서 지금부터 당장 통장 만들어서 은행에 넣는 거야. 입금하는 거지. 쉽게 말하면 저축하는 거지. 그렇게 하니까 10번 넣으면 여기가 10번인 거야. 알겠죠? 근데 이제 10년 후란 것은 기간상으로 보면 요 간격이 지금 1년이잖아요. 1년. 요게 또 1년이지. 또 1년이지. 1년, 2년, 3년 이렇게 가는 거야. 여기가 3이라고 쓰면 거기까지가 3년인 거지, 총이. 그러니까 10년 후라고 써진 여기까지가 총 이 간격으로 보면 총 10년인 거지. 여기까지가 총 10년째인 거지. 그러니까 10년 후란 것은 요때가 내가 돈을 찾는 시간이야. 10년 후 이때 돈을 찾는 시간. 기수불 돈은 이때 돈을 찾는 거다 그 말. 여기가 지금 돈을 찾는 시점이다 그 말. 10년 후에. 알겠죠? 10년 지나서 찾는 거네. 이건 이제 기수불이라고 해요. 그래서 기수불은 이제 이런 거고, 이제 기말불은 그러면 뭐냐? 자, 기말불은 지금 당장 돈을 넣는 게 아니잖아요. 한 달 뒤부터 또는 1년 뒤부터 넣는 거지. 여기서는 연이라고 했지만 꼭 연을 말하는 게 아니라 월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한 달 후, 두 달 후, 세 달 후 같은 내용이에요. 그냥 말만 연으로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 우리가 자동차를 샀어. 자동차를 사면 돈을 내야 되잖아. 근데 내가 목돈이 없어. 큰 돈이야. 나 부자 아니야. 그러니까 큰 돈이 없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매달 쪼개서 내야 되는 거지. 매달 쪼개서 낼게요. 그러는 거야. 그것이 바로 이제 기말불이라는 말이 되는 거야. 기말불이라는 게 꼭 이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대표적인 예가 그런 거라는 거야. 내가 여기 자동차를 샀지만 지금 당장 돈 내기 싫잖아. 내가 돈도 없어. 당장 내기가 싫어. 그러면 다음 달부터 낼게요. 이러는 거지. 그래서 다음 달부터 낸다. 그 소리야. 지금 안 내고. 그러니까 한 달 밀리는 거다. 그 말이야. 똑같이 10번을 내는 10년간의 계약인데 이것은 내가 빚 갚는 거야. 위에 것은 기수불은 내가 저축하는 거고 내 돈을 위해 저축하는 거고 내가 아파트 사기 위해서 아파트 입주하기 위해서 저축하는 거고 이것은 자동차값 내는 거고 쉽게 말하면 그런 말이야. 물건을 사고 내가 할부로 내는 거지. 그런 걸 말해요. 그래서 이것은 기말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수불하고 기말불이 이런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말불은 좀 이따 이제 더불어서 같이 이야기하기로 하고 지금은 이제 기수불만 본다면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 이야기야. 근데 은행에서는 돈을 어떻게 계산해 주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율이 0.05라고 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원금은 그냥 돈인데 A원이라고만 했어요. 이율은 구체적인 숫자를 썼고요. 자, 은행에서는 돈이 은행에 딱 들어오는 순간부터 기간에 따른 이자 계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복리로 계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요 녀석이 지금 마지막에 은행에 들어온 돈이죠. 근데 돈을 찾는 시점은 여기야. 그러니까 여기서 요만큼. 자, 이 돈은 은행에 들어와서 1년을 기다린 거야. 1년 기다렸으면 이자가 붙어요. 그 이자가 바로 원금하고 이자 합친 게 1 플러스 R 0.05 그렇게 되는 거야. 요것이 이제 1년 후에 이 돈이 커지는 돈이야. 우리가 복리법 아까 내용 공부했죠. A하고 괄호 열고 1 플러스 R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요 녀석이 바로 요것이 1년 기다렸을 때 되는 돈이야. 그러면 요 녀석, 자, 요 앞에, 요 9년 앞에 바로 이제 8년 후도 있겠지. 요 녀석은 뭘까 그럼? 요 녀석은 어떻게 될까 그 말이야. 자, 요 녀석은
한 달 지나고, 아니 1년 지나고, 1년 지나서 다시 또 1년 지나서 2년이 지났잖아요. 2년이 지나서 커지는 돈이야. 그 커지는 돈은 A 1 플러스 0.05의 제곱 분다겠지. 예, 이것은 복리로 계산되기 때문에 두 번 거치면 2제곱이 된다겠어요. 아, 요 녀석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 녀석은 계속 이렇게 해서 또 그 다음 녀석은 또 이것의 3제곱 이렇게 가는 거예요. 3제곱, 4제곱. 그죠? 아, 마지막 그러면 맨 처음에 입금한 요 녀석은 어떻게 커져 있을까? 그 말이에요. 저 녀석은 맨 먼저 입금했으니까 오래도록 은행에 있었잖아요. 오래도록 있은 만큼 돈도 커져 있겠죠, 이자가. 이렇게. 요 녀석은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A 1 더하기 0.05에 몇 제곱일까? 자, 요 녀석이 지금, 요 녀석이 10번째 낸 돈인데, 요 녀석이 1제곱 된 거야, 1제곱. 여기 1제곱이죠, 지금. 두 번째 녀석은 2제곱, 세 번째는 3제곱 이 말이에요. 이게 마지막 얘가 거꾸로 세면, 여기서도 거꾸로 세면 얘가 10번째 아니야? 10번째니까 이 규칙에 따르면 1제곱, 2제곱 하고 있으니까, 아, 그것은 10제곱이 되겠지. 0호에 10제곱. 아, 이게 돈인 거야. 예. 이게 지금, 여기 있는 이 숫자들이 각각의 돈이 은행에 들어왔을 때부터 이자 계산까지 다 해서 원리합계가 된 거야. 이거 자체가 원리합계, 이거 자체 원리합계, 이거 자체 원리합계. 그러니까 이것들이 각각의 돈이 은행에 들어왔을 때 원리합계야. 그러면 전체 이거 다 더한 거. 내가 낸 돈이 저거 싹 이거 다 낸 돈이잖아요. 저 낸 돈이 이자 다 붙었을 때, 즉 요거 다 더한 게 내 돈인 거야. 내가 찾을 돈. 알겠죠? 이것이 바로 원리합계 적금이에요. 그래서 이걸 싹 더한다 그러는데 요거 가만 보세요. 이게 지금 뭐야? 등비수열이잖아요. 공비가 1 더하기 R, 요것이 공비지. 1 더하기 R, 얘가 공비야. 그러니까 요렇게 생긴 어떤 수열인데 여기다 좀 가로로 다시 써본다면 이런 거죠. 자, A. 자, 이율은 R인데 R을 소수로 써놨는데 이걸 다시 R로 좀 바꿔서 쓰면 1 더하기 R의 1제곱. 얘가 지금 요 녀석인 거야. 요도. 알겠죠? 그럼 똑같이 두 번째 것은 이제 A 1 더하기 R의 제곱 이거야. 여기 두 번째 돈이야. 이렇게 쭉 가서 A 1 더하기 R의 10제곱. 아, 이것들 말이지. 이것들 다 더한 게 이 적금의 원리합계라 그래요. 이것들 다 더한 거. 근데 이것은 가만 보니까 뭡니까? 공비가 요거 하나하나가 항으로 본다면 공비가 1 더하기 R이 공비지. 그러니까 1 더하기 R 얘가 지금 공비야. 공비. 얘가 공비니까 등비수열 합의 공식에 넣는다면 이렇게 되겠지. 자, 공비에서 1을 빼야 돼. 공비에서 1을 빼니까 얘가 공비인데 여기서 1 빼면 뭐야? R이 남지? R분의 그 말이야. 1 빼기 R이. 아, 공비 빼기 1입니다. 공비에서 1 뺐어요 지금. 얘가 1보다 큰 숫자라서 R 빼기 1 공식에 넣습니다. 그 다음에 초항. 초항은 얘가 초항이잖아요. A 1 더하기 R 얘가 초항이야. 그리고 괄호 열고 공비의 n제곱이니까 1 플러스 R의 n제곱이 자, 이제 n제곱은 항의 개수입니다. 10년이다 그러면 10제곱이 되겠죠. n년이다 그러면 n제곱 되는 겁니다. 이렇게 빼기 1. 자, 등비수열 합의 공식에 넣은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 아, 이 녀석이 바로 원리합계 SN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것이 기수분의 원리합계라고 합니다. 알겠죠? 왜 저런 식이 나왔는가? 요 녀석이 초항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알겠죠? 그럼 이제 기말부는 뭐였냐? 아까 똑같은 상황에서 기말부는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부터 넣은 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넣은 것을 기말부라고 그래요. 한 기간 지나서부터 넣은 거야. 이게 한 기간씩 밀리는 거야. 밀리니까 마지막이 여기도 넣는 돈이 되겠지. 즉 빚 갚는 것은 뭐야? 마지막에 돈이 딱 들어가면 빚이 끝나는 거지. 이제 여기가 종료 시점인 거야. 빚의 종료. 할부금 종료 그 말이야. 그래서 여기가 마지막이니까 요 녀석은 뭐야? 여기가 마지막이니까 내차마자 끝났잖아. 걔가 계산이 끝난 거지. 아, 그러니까 여기는 이자가 안 붙으니까 요 녀석이 바로 그냥 A1인 거야. A1. A1 들어간 거 끝. 맞지? 그걸 이자 안 붙으니까 그냥 A1. 여기는 1제곱이고 이제 요 녀석은 그대로고. 그러면 요 녀석이 어떻게 돼? 요 녀석이 처음 거니까 요 녀석이 쭉 오면은 요 녀석은 10제곱이 아니라 9제곱이겠지. 하나 적으니까. 기간이 하나 줄었잖아. 그러니까 9제곱 그 말이야. 요 녀석 그 말이야. 이것은 내가 할부금 갚는 거랑 같아. 할부금이. 그러니까 요렇게 쭉 더한다 그 말이야. 근데 요 녀석은 첫째 항이 뭐야? A잖아요. 이자가 안 붙었지. 왜냐면 여기가 바로 내차마자 할부금이 끝났기 때문에 이자 계산이 안 되는 거야. 이 돈이. 은행에서. 그래서 요것은 이자 계산이 안 돼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돼. 이것들 다 더한 게 원리합계야. 기말부의 원리합계라. 자, 이거 똑같은데 공비도 1 더하기 1 똑같지. 공비도 똑같고 원금도 똑같고. 근데 뭐가 틀려요? 요 녀석이 틀린 거지. 초항이 틀리잖아요. 여기에서 초항이 틀려. 초항이 1 더하기 1이 곱해진 게 아니야. 요것만 빠진 거예요. 이게 기말부. 알겠죠? 초항에서
요 위에 아래 차이가 요거밖에 없어요. 요거는 A1 더하기. 자, 그래서 그 기간이 하나 밀렸기 때문에 초항이 바뀌었다 그 말. 초항이 요 녀석 때문에 그렇다 그 말. 자, 그래서 요 녀석이 이제 기말불에 원리합계. 자, 차이는 별로 없죠.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진행한다는 거. 기수불은 여기서부터, 기말불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 한 기간 차이만 안다면 왜 이렇게 차이가 생겼는가를 알 수 있어요. 아무튼 이런 게 바로 원리합계 공식이다 그 말이에요. 저기다 넣어서 항상 계산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할부금이라는 것은 차를 사고 할부금을 낸다라는 것은 할부금 자체는 내 돈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내가 돈을 내면 내가 갖는 돈이 아니지. 그것은 자동차 회사가 갖는 돈이에요. 근데 자동차 회사도 은행에 통장이 있어요. 그죠? 자동차 회사의 그 통장 계좌에 내가 넣어주는 거야, 돈을.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은 그 자동차 회사가 가져가는 돈인 것이고, 근데 은행 입장에서는 내가 넣던 자동차에 뭐 은행 계좌가 있든 간에 자동차 회사 계좌에 돈이 들어오면 그 통장에 이자를 계산해 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계산 이자가 바로 저런 과정이다 그 말이에요. 네, 그런 겁니다. 자, 이제 원리학계 연습 문제를 간단히 보도록 합시다. 자, 원금 100만 원을 연이율 5%로 5년간 예금할 때 5년간 예금할 때 달리법과 복리법으로 계산한 원리학계를 각각 구해라. 아까처럼 이제 해봐라 그 말인데, 일단 달리법이라는 것은 뭐라겠어요? 달리법의 계산이, 여기서 그냥 연습만 해보는 겁니다. 뭐 중요해서가 아니고. 자, 달리법은 뭐 그 시험에도 나오질 않아요. 달리법의 계산. 자, 원금 100만 원을 연이율 5%로 5년간 예금한다. 달리법과 푸는 거예요. 자, 아까 얘기했죠. 달리법의 원리학계는 이런 거라고. A 1 더하기 R N 그 말이에요. 이것이 달리법의 원리학계예요. 여기다 그냥 넣어주면 됩니다. 여기서 A는 원금이니까 그대로 대입하면 100만 원 그 말이지. 자, 100만 원인데 만이라고 이렇게 한글로 씁시다. 100만 1 더하기 그 말이에요. R N. 자, R인데 N은 5년이니까 5고 R은 5%. 5%라는 것은 뭐냐면 5%란 말은 0.05 그 말이에요. 숫자로. 이율은 숫자로 이렇게 소수로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0.05 그 말이에요. 0.05 곱하기 N은 5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계산하면 0.25가 되겠죠. 이렇게 0.25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0.25 그 말이에요. 저거 이제 계산해주기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야? 1.25잖아요. 1.25 곱하기 100만이니까 그거 이제 계산해주면 되겠지. 1.25. 자, 1.25 곱하기 100만이니까 뭐 당연히 그냥 125만 이렇게 된다는 거겠죠. 그냥 125만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복리법으로 계산한 원리합계 5년간 예금할 때 그 말이에요. 자, 원금 100만 원을, 자, 이것은 적립이 적금이 아니죠. 매달 넣고 5번을 넣고 그 말이 아니라 그냥 원금 100만 원 자체를 그냥 복리법으로 5년 동안 그냥 가만 놔두는 거예요. 그냥 한 번만 딱 넣고 5년을 기다린다 그 소리예요. 그건 적립하고는 다르고. 그래서 이것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복리법의 원리합계는 A 1 플러스 R의 N제곱이에요. 요 녀석인 거예요. Rn이 아니라 R의 N제곱. 이렇게 괄호 밖에 N제곱이 요곳에다가 넣으면 그게 복리법의 합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만에 그래서 1 더하기니까 아까 이제 R은 0.05 있잖아요. 1 더하기 0.05 그러니까 1.05 그 말이야. 1.05 더한 것에 N제곱이니까 5제곱 그 말이야. 기간이 5제곱이니까 이제 요거 계산해주기 그 말입니다. 1.05의 5제곱은 1.05의 5제곱은 1.3으로 계산해라. 뭐 이렇게 이제 대부분 값을 줘요. 이런 것들은 걱정 마시고 대만 하면 돼. 요것은 1.3으로 계산해라 그러면 요거 대신에 그냥 1.3 넣어라 그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100만 곱하기 1.3을 곱하면 뭐겠어요? 130만이 되겠죠. 이렇게 된다 그 소리야. 근데 달리법에 비해서 벌써 5만 원 차이가 나잖아요. 복리법이 더 이자가 높은 겁니다. 자, 달리법, 복리법 그냥 연습 삼아서 해봤고요. 자, 이번엔 원리학계 실제 본격적인 문제. 자, 매년 100만 원씩 원리를 5%로 아까처럼 이번엔 10년간 적립할 때 10년간 적립을 할 때 적립은 정기적으로 일정한 기간마다 적립한다 그 말이지. 매년에 100만 원씩 10년 동안 1년 후 100만 원, 2년 후도 100만 원, 3년 후도 100만 원 이렇게 100만 원씩 계속 넣는다 그 말이야. 한 번이 아니라 100만 원씩 계속 넣었을 때 10년 동안 넣으면
그때 기수불과 기말불로 계산한 원리합계를 각각 봐야 이제 기수불, 기말불 계산 연습을 해보자 그 말이야. 자, 그러면 아까처럼 이제 그걸 간단히 좀 표로 만들어서 보면, 자, 지금 현재가 있어요. 현재. 항상 원리합계는 지금 현재를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쭉 이렇게 상황을 정리해 보면 돼요. 자, 이거는 매년이니까 1년 단위지 1년 후라고 하고, 또 2년 후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기수불, 그러면 여기에 이제 100만, 단위는 만원입니다. 만원인데 100만 썼어요, 그냥. 100만원 넣을 거야. 100만 넣고, 여기도 또 100만원 넣을 거고, 100만 넣을 거고, 막 이렇게. 10년 동안 넣는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10년 후가 되는 거야, 10년 후. 10년 후. 근데 이제 기수불 있잖아요. 기수불, 그러면 지금 기수불 이야기지. 기수불이. 자, 기수불로 적립했을 때 총 원리합계가 얼마냐? 총 돈이 얼마가 되는 거냐? 자, 근데 기수불 할 때는 요 앞에 9년 후가 있는데, 여기가 마지막 돈 들어가는 거라겠지? 한번 여기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10번이라는 것은 여기가 10번째야. 그리고 돈은 이때 찾는 거고. 알겠지? 돈은 이제, 여기가 이제 돈은 10년 후에 돈을 찾는 시점이야. 찾는 시점. 이때 돈을 찾는 거고, 이때 돈이 모두 얼마가 되겠느냐,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까처럼 이런 거지. 자, 요 녀석은 1년 지났잖아. 1년 지나면 100만 원금에다가 뭐라 그랬어? 1 더하기 R. R은 지금 5%니까 0.05예요. 1 더하기 R. 요 녀석이 이렇게 돼 있는 거라겠지? 요 돈은 은행에서 이렇게 이자 계산까지 해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앞에 것은 또 계속 이렇게 가는 거야. 그 바로 앞에 것은 또 여기 또 100만 원 넣었다면 얘는 2년이 있을 거니까 100, 1 더하기 0.05에 제곱되는 거야,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쭉 하나하나 계속 가는 거야. 그럼 마지막 얘는 어떻게 되느냐, 얘는 10년 동안 은행에서 기다렸어. 그러면 이 녀석은 100, 1 더하기 0.05에 10제곱원이 돼 있는 거예요. 요거 이자가 붙어서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요 녀석은 1년 이자 붙여서 1제곱 되고, 여기가 얘는 2제곱 되고 3제곱 되고 쭉 해서 이렇게 10제곱 되고, 얘들이 쭉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들 총계가 내가 찾을 돈이다 그 말. 이것들 총계. 이것은 등비수열이야. 등비수열이니까 공비랑 초항이랑 그런 거 항의 개수랑만 보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것의 원리합계 기수불의 총계. 자, 기수불 총계 이렇게 됐을까요? 자, 기수불의 총계. 자, 기수불의 총계는 뭐냐? S10은 뭐냐? 그러면 10번째까지 합이. 이것들 총계 그 말이야. 자, 공비 빼기 1. 자, 공비가 1 플러스 0.05. 여기서 1을 빼면 0.05지. 공비 빼기 1. 0.05 그 말이야. 그 다음에 초항. 초항이, 요게 초항이지. 초항은 이제 100에다가 그대로 쓴다면 1 더하기 0.05 이게 초항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공비에 n제곱을 해야지. 자, 근데 공비가 1 더하기 0.05니까 줄여서 1.05죠. 1.05에 10제곱 그 말이에요. 알죠? 자, 1.05에 10제곱 빼기 1. 이것이 이제 공비, 등비수 합의식에 넣은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것의 원리 합계입니다. 총계. 이것이 내가 찾을 총계 돈이다 그 말이에요. 알죠? 이거 계산해 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계산할 때 요 녀석 빼기는 요 녀석 말이지 10제곱이. 자, 10제곱의 계산은 요 녀석은 1.63으로 계산해라 그랬어. 요것은 1.63으로 계산해라. 그러니까 여기다 1.63을 넣어서 하면 되는 거지. 거기서 빼기 1이니까 뭡니까? 0.63인 거지. 이렇게 이 녀석은 좀 정리하면 0.05인데 여기 이제 100만 원이에요. 여기 단위가 100만 원인데 만 원을 생략했습니다. 이것의 만 원이에요. 단위는 만 원. 자, 그리고 이제 이것은 100 곱하기 1.05니까 뭐야? 100에다가 1.05 곱하니까 105만이 되겠지. 이렇게 105만이 105자 1.05 곱하니까 그래서 105만 그 말고 이 녀석은 0.63인 거지. 이렇게 곱하기 0.63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여기서 1 뺀 것은 0.63이고 얘는 좀 정리하면 105만이고 그래서 105고 여기 단위가 만 원이니까 105만 말하면 돼요. 만 원 말고 단은 여기 단위를 따로 붙여놨으니까 그래서 요거 계산해 준 거 그 말이야. 이거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 그냥 정리만 하면 돼요. 여기 0.05니까 뭐 100배 하면 5가 되는 거지. 이거 100배. 이것도 100배 하면 되지. 100배 하면 뭡니까? 얘는 5가 되는 거야. 5. 자, 5가 되고 5분의 얘는 또 63이고요. 이렇게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하면 5분의 100을 곱했을 때입니다. 얘는 105고 얘는 63 이런 소리야. 그러니까 이제 5랑 105 이거 약분이 되잖아요. 약분해서 뭐 21 그렇게 요거 곱해주면 되겠지. 요거 곱하면 이제 어떤 숫자가 나올 겁니다. 곱셈을 생략하고요.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되겠다고. 이 녀석이 기수불의 원리 합계예요. 알겠죠? 그러면 기말불의 원리 합계는 뭐냐? 똑같은 상황에서 기말불은
요 녀석이 아니고 여기서부터라겠죠. 그냥 여기서부터 쭉 가서 여기가 마지막이라겠죠. 이게. 물론 이제 기말불도 적금할 수가 있어요. 기말불도 적금할 수가 있는데 아무튼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가 마지막이니까 요 녀석이 마지막이고 여기가 찾는 시점이야. 이게 4차마다 찾는 거잖아. 이것은 그러면 돈 이자가 안 붙어서 그냥 100만 원 온다겠죠. 뭐 이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얘는 100만 원이야. 얘는 이제 한기간 지났으니까 이렇게 되고 맨 마지막 요 녀석은 한기간이 줄었으니까 얘가 10제곱이 아니라 9제곱으로만 바뀌는 거죠. 이렇게 9제곱으로만 바뀌고 상황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기말불에 하게 그러면 똑같은 이 상황에서 이제 이거 말로만 기말불로만 바꾸면 되는 거지. 자, 기말불의 합계는 그건 뭐야? 초항이 100만 원이야 그냥. 요게 초항이 아닌 것이 이제 여기에서 요것만 제거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공비는 똑같으니까 또 R 빼기를 하면 또 이거 되는 것이고 요것에 항의 개수도 10개니까 또 10제곱 똑같은 것이고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 여기만 틀린 거라겠지. 기말불은. 여기만 틀린 요것만 제거해주면 되는 거야. 나머지는 똑같아요. 계산하는 것은 똑같고 자 이렇게 이제 계산만 해주면 됩니다. 기수불하고 기말불은 거기서 거기 차이기 때문에 초항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초항만이 초항하고 마지막 항이 하나씩 당겨져 있기 때문에 그것만 달라서 여기만 빼주면 된다는 거예요. 기수불에서 자, 이렇게 하면 이제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원리합계 계산은 이렇게 해봤어요. 자, 원리합계 문제는 이 정도로 보겠습니다. 자, 원리합계 이제 좀 이해가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은행에서 돈 거래할 때, 저축할 때, 뭐 할부금 갚을 때 막 이런 것을 다 저렇게 복리 계산으로 한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